먼저 이제 대국민 사과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작가가 대한민국 금메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피셜이잖아요. 제 생각이 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저께 이제 도마에서 금이 나오다 보니까 송 작가는 사과해라. 심지어 대국민 사과를 해라. 막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우리 선수단을 음해를 했습니까? 방해를 했습니까? 그냥 제 추측에 앞으로 금메달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시니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사과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도마에서 금을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따가지고. 근데 정말 깜짝 스타예요. 이번에 이제 도마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도마만 잘하죠? 이게 도마 이쪽 종목에서 우리 남북한이 연달아서 맞아요. 3번을 제패하면서 이번에 은메달 딴 선수가 짠하죠. 남북한 선수들한테 3번 밀려서 3번 다 3연속 은메달을 따는 이런 소름을 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언제나 대회전에는 그 선수가 1순위였는데 듣도 보도 못하던 한국 선수가 뿅 튀어나와가지고 이 종목에서만 마루 운동이나 링이나 이런 거 도마나 이런 데서는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 종목에서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신기해요. 도마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술의 문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돌기, 우리 태권도 시범단처럼 이런 이제 공중돌기 동작에 특화돼 있는 게 아니냐. 여기서 발만 뻗고 주먹만 치면 그렇죠. 태권도가 되는 사실 겁니다. 이거는 체조가 아니라 무술일 수 있다. 한국인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군요, 또. 일단 잘했고요. 또 여자 배드민턴에서도 동메달이 나왔죠. 좀 안타까워. 우리끼리 붙어가지고 그 욕쟁이 중국 애들 걔들은 하나는 진짜 꺾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네들은 이제 욕해놓고 대만이나 중국계 이제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겁나게 지금 욕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달 뺏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안 가죠. 그거 뺏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일본이 여자 배구가 또 멸망했습니다. 한국에 지고 나서 그 후유증을 멘붕이 와가지고.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도미니카한테까지 발려가지고 얘들은 이것도 금메달 기대 종목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랭킹 4위인데 우리가 또 5위인가? 하나 일본의 금메달을 저지했습니다. 멘탈 나왔어요 일본 애들이. 야구가 또 이스라엘을 아주 콜드 게임으로 발라버리고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또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일본하고 미국 경기를 좀 봤거든요. 일본이 생각보다 못하더라고요. 미국이 잘했던 건지 미국한테 우리가 졌잖아요.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는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메달 딸 수 있게. 왜냐면 이것만 수요일 경기만 이기면 결승전 가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4강이에요. 여기서 저도 동메달 결정전은 해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의 병역 면제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충분히 면제를 따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은 하는데, 이왕이면 은메달 따도 괜찮으니까 한일전은 이기고 갔으면 좋겠다. 한일전은 이겨야 맛이지. 방망이를 거꾸로 뒤집어 들고라도 이겨라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만약에 싶습니다. 지더라도 깽판은 꼭 났으면. 지면 깽판을 못 놓지.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당당하게 승부해갖고 우리가 8회 역전 홈런 쳐가지고 또 이겨버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기면 되죠. 멘붕으로 일본 애들 그럼 또 울거든요 또. 일본 애들은 그렇게 맨날 울어 우리나라한테 지면. 그래가지고 카메라는 또 일본 카메라 되게 냉정한 게 우는 애들 클로즈업 갑니다. 저는 꼭 이번에 이 수요일에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내일이죠, 수요일.
오후 7시인가 뭐 7시인가 그래요. 그럴 예. 거예요. 이 국장 보고 점점 독해진다고 와서 못된 것만 배웠대. 아니 일본한테는 네. 좀 그렇게 해줘야죠. 자, 우리 핸드볼이 1승 1무 3패로 네.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유일한 1승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일본. 일본한테 이긴 겁니다. 일본은 노르웨이인가? 한테 져가지고 탈락. 네. 또 하나의 금메달을 또 일본한테서 일본한테 무조건 안 돼. 뺏었습니다. 어, 네. 일본은 무조건 안 돼. 왜냐면 일본이 조편성을 지네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선택했어요.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이기려고. 우리나라에 일부러 집어넣은 거니까 1승 제물로 우리 삼으려고 한 거지. 저 우리 발렸지. 이겼으면 얘네가 8강 가. 근데 우리한테 첫 경기를 지는 바람에 또 광탈해 버린 거죠. 말린 네. 거죠, 말렸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너무 좋아. 탁구가 단체전에 들어가면서 또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의외로 또 그 단체전에 가면서 남자는 4강, 여자는 8강 갔는데 네. 남자는 이제 메달권에서 동메달 놓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전력이 탄탄하더라고. 네. 그리고 여자도 사실은 중국만 아니면 해볼만 하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나라라고 나오는데 중국 선수 중국 애던데? 아니 이게 뭐야 나라 이름만 바뀌고 다 중국 사람들이 해. 이번 출전 선수 중에 20명이 중국. 아니, 근데 출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랑 프랑스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도 중국 귀화 출신이고 그쵸, 프랑스 그쵸, 선수도 프랑스. 중국 귀화 출신이고 그럼 둘이 경기하면서 중국말로 대화하는 건 아니겠지? 하겠죠. 그렇게 되나? 그럼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아무튼 뭐 탁구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갑시다. 하고 갑시다. 네. 네. 중국이 지금 뭐 사실상 양궁만큼이나 그러게. 압도적 양궁보다 사실 더해요. 더해요. 지금까지 메달이 뭐 45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번 금메달 따보고 스웨덴이 한 번 따보고 이번 일본이 처음으로 한 번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4번째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단체전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중국을.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야. 개인전에서는 가끔 가다가 지기도 해. 아. 근데 단체전에서만큼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양궁 뽑는 것처럼 거기 국가대표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야. 올림픽 금메달보다 사실은 어려운 귀화 거고. 선수들이 보면 국가대표가 되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를 귀화하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워낙 탁구 영재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탁구를 잘하지? 잘해요? 중국은? 이게 응. 60년대 이후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등소평이 그 체육 강국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각 성에 특정 종목을 지정을 해줬어요. 아. 이게 이제 한 성이면 보통 인구가 1억 명 이상이잖아, 중국은. 웬만한 국가보다 많으니까. 걔네들한테 종목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저기를 해.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축구 배정 받으면 힘들어요.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막 코트도 하고 막 힘들어. 배드민턴도 사실 힘들어. 배드민턴 경기장이 크니까 설비해야 되고. 근데 탁구는 만만한 거예요. 하긴 뭐 좁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크게 뭐 무슨 설비가 기구가 필요한 게 뭐 아니니까. 필요한 게 설비가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탁구가 또 옛날에 그 처음에 닉슨하고 탁구 교류, 핑퐁 교류를 해갖고 아, 열렸다 맞아. 그래갖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는 사실상 전 지역에서 다 친 거예요. 어. 근데 저기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뭐야? 다 탁구야 이게. 저게 다 야외에서 딱 이 탁구대를 따닥따닥 붙여놓고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용이에요? 아니 일반 게 학교 선수예요. 학교 선수용. 그러니까 저 안에서 뽑아가지고 좀 잘 치는 애들을 올려서 영재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초등학생 2억 명 안에서 선수를 뽑는 거예요. 2억 명. 이영명. 네. 네, 어마어마한 애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렸을 때 우리 신예빈처럼 이미 이제 5살 신유빈처럼 예빈은 또 제가 좋아하는 네, 아무튼 신유빈처럼 7, 8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이 신동 애들이 수천만 명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모아놓고 또 경쟁을 시키고 또 경쟁을 시킨단 말이야. 참. 문제는 이제 이 선발 과정에 중국 특유의 이 이제 대우 문화가 들어가는 거지. 대우? 그러니까 이 엘리트 그룹에 뽑히면 네.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꼭 고관 자녀가 한두 명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못해야 되지 않나? 아니 왜 중국 축구 축구도 선수들이 그렇죠. 다 중국 뭐냐. 축구의 보면 고질병이 그거잖아요. 탁구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탁구 이제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네. 탑은 못 되지만 그 팀에 들어가서 티오는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지. 헐. 쉽게 말해서 그 끼워 넣는 깍두기 선수처럼.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티오를 따기가 엄청 어렵고 그 티오를 못 딴 억울한 선수들 또는 이제 뭐 본인의 출신족 한족 위주로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다른 저기를 뽑으니까 뭐 이런 이유로 탈락했던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찍 유학을 가갖고 거기에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귀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뭐였냐면 국가대표를 하다가 난 잘 치는데 시내가 올라가 치고 올라오는 거야. 나 아직 25살밖에 안 되는데 19살짜리가 치고 올라와. 그러면 얘한테 밀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거 아닌데? 노장이긴 하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얘들이 국가대표로 들어오면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출전 기정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국가대표하고 몇 년 이상 뭐 지나지 못하게 않으면 하고. 그 국적 취득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지금 58에도 하잖아. 이분. 예. 그 마녀 언니처럼 룩셈부르크 이번에 대표로 나오신 분. 니시아렌. 네. 이 양반은 혼자서 지금 40년을 국제 대회를 나가면서 유럽 대회는요. 유럽은 프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 리그전도 있고. 리그전도 있고 프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출전 수당 받고 승리 수당 받고 우승하면 팀 수당 받아요. 유럽에서는 소문난 타짜야 저 아줌마 아직도 그 할머니 아직도 저런 선수들이 득식을 하다니까. 네. 모든 스포츠는 저변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변 좋아야 네. 돼요. 축구는 더럽게 못해요. 축구는 단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체니까 개인이 혼자 한다. 이걸 혼자 할 수 있잖아. 이거는 혼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 세계에서 탁구는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야 정상이고 야구는 일본을 이길 나라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 전체 120분의 1밖에 안 되는 선수들 안에서 뽑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항상 일본을 결정적일 때마다 개발라 버림으로써 일본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거든요. 그럼 지금 마음의 상처. 구기 중에 축구는 이제 못 붙었지만 배구, 핸드볼, 탁구, 배드민턴 다 배드민턴까지 이겼네. 공으로 하는 거는 이제 다 상처를 줬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야구거든. 야구, 내일 야구까지 잔인하게 한번 혼내줬으면 하는. 근데 도박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보면 배당이 일본 승리가 정배당입니다. 그게 역배가, 한일전은 무조건 이러한 일본, 수치가 적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하긴.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또 군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19살짜리를 일본전 선발 투수로 내면 안 되지. 그렇진 않겠죠. 네. 그게 참 걱정이긴 한데요. 네. 어찌 됐거나 병역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는 우리 격언처럼 우리 선수들이 뭔가 좀 보여주는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야구 욕 먹는데 한일전 지잖아요. 못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저기 호텔 투수 밤새도록 떡볶이와 치맥을 먹었다고 하는 박성민 그 스캔들에 세트. 대해서 네. 박성민 세트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날 것 같은데. 끌어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밤에 치킨하고 떡볶이만 먹을 수도 있나요? 아니 이게 뭐 먹고 뭐 그냥 혈기발창한 이야기만 선수들이 할 수도 40km를 있지. 차 타고 달려와가지고 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네. 떡볶이와 치맥만을 먹다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수도 있지. 있지 그 않나? 정도로 맛있지. 말하다가 보면은 뭐 재밌어. 아니 집에서 그럼. 배달시키면 될 거 40km를 가서 먹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안 되네요, 그 부분에 이거. 대한 거는 이제 한번 만일에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한번 제대로 파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왜냐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장르 또, 네. 이런 장르 매우 좋아하고 매우 전문적입니다. 또 제가. 그러니까. 아니 저 헤엄쳐 오라고 지면은 근데 예전에 김연경 선수 그랬대잖아. 카타르 도하에서 졌는데 댓글에서 낙타 타고 오라고 그랬다고. 뭐야? 야. 아무튼 뭐 배구 핸드볼은 이미 이제 까방권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 원망이 없어요. 정말 아유, 잘해줬다. 그럼요. 잘했습니다. 우상권이라고 그럼요.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야구가 위기의 한국 남자 야구가 프로야구에 존망이 걸린 일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한국 프로야구가 망할 수가 있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